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시 재산 분할 많이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누구나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지만 상담하는 곳마다 말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상담하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모두 다를까요? 그 이유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이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민법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재산분할할 때 그 기여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판례에는 그 기준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판례에도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오로지 판사님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이 전적으로 판사님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 추상적인 기준조차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즉 판례는 판사님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정할 때는 반드시 분배적 측면, 사회보장적 측면, 손해배상적 측면 등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분배적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손해배상적 기능. 자, 이 세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분배적 기능이라 하면 당사자들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의 정비례하게 딱 그만큼씩 재산 분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들 각자가 벌어온 만큼 그만큼씩 나눠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산적 기능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사회복지적 기능이 무엇이냐? 이는 부양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즉 분배적 기능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한 면이 있죠. 그래서 분배적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고려되는 재산 분할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적 기능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더라도 이혼 후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줘서 이혼 전만큼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적 기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적 기능이라면 가정폭력이나 폭언,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 분할함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님조차도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행위는 오로지 위자료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알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판례는 분명히 재산분할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가 고려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손해배상적 기능이 재산분할의 기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에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정하는 문제는 결국 전적으로 판사님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굳이 재산분할의 손해배상적 기능을 논하지 않더라도 선의편이며 피해자이며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불쌍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고 악의 편이며 가해자이며 곤장을 쳐야 되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적게 인정해 줄 것임은 상식적인 것이죠. 법이나 판례에 재산분할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판사님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면 몰라도 판사님의 재량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판사님은 그 가능한 여지의 재량만큼을 선의편이며 피해자이며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불쌍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더 인정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님의 재량이 조금이 아닌 전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과연 재산분할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적 기능이 고려되지 않을까요?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이혼 소송을 몇십 년 동안 해보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수행한 수많은 소송 결과를 수없이 복기해봐야 이러한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판사님은 재산분할 기호를 정할 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이며 중점적으로 주장하기로 선택한 재산분할의 기능에 해당되는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도 있고 적게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느냐? 첫째, 재산분할의 분배적 기능 차원에서 우리 측 소득이 상대방보다 더 높았다는 점, 우리 측 소비가 상대방보다 적었다는 점, 우리 측이 가사휴가를 더 전담한 점,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는 점, 상대방이 과소비했다는 점, 우리 측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많이 불렸다. 또는 상대방이 사업 실패나 주식, 유흥,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결혼 당시 우리 측 재산이 더 많았다. 결혼 후 우리 측이 본가나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았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 방지에 공헌했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죠. 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사실을 주장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측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점. 또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결혼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점. 또 상대방의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우리 측은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향후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점. 또 상대방은 사적연금이나 보험 등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측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내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손해배상적 기능 차원에서 어떠한 사실을 주장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과 같은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 입증해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또 폭행을 행사했다면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상처의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112 신고 내역을 받아둔다든지 1366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둔다든지 해서 폭행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되겠죠. 또 폭언을 일삼는다고 하면 녹음을 해둔다든지 욕설한 문자나 카톡을 캡처해 둔다든지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그러한 유책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측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해내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이 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조율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혼 소송에서의 꽃은 재산분할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기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투기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분할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은 투기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가 투기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유지나 감소 방지에 공헌한 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투기재산이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이 되고 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그 투기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앞서 설명한 재산분할의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재산분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그 투기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 문제도 재산분할의 세 가지 기능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단편적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 상대방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잘 찾아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이미 빼돌렸다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솔로몬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내는 비법 내지는 테크닉에 대해서 꾸준히 포스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혼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만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연구팀, 송무팀, 증거수집팀, 증거 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